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현재 시가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 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래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거래보다 현재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위쪽에서. 자, 이렇다는 얘기는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아래쪽으로 빠지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자, 요거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근처에서.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매수를 좀 해봤고요. 예, 시가를 이탈을 하면 뭐 요런 단기적인 저점 라인 짧게 손절을 좀 잡을 수도 있고요. 움직임 보면서 이 아래 꼬리 손절을 좀 잡을 수도 있고요.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시가 이탈을 해서 절반 물량 일단 안전하게 좀 손절을 했습니다. 자, 단기 저점까지 이탈이 나왔고요. 이제 아래 꼬리 이탈을 하면 전량 손절하도록 할게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저점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바로 손절했습니다. 저점 이탈이 나와서. 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만 좀 많이 실리고 위쪽으로 치지 못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요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거래가 늘고 있죠. 아무래도 손절 물량들이 이제 투매로 좀 쏟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 이탈할 때는 바로 손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속임수로 반등을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10종목에서 8, 9종목은 더 하락을 깊게 줍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또 손절 대응하실 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파워로직스 손절로 마감이 됐고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에다가 좀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컬러레이 매수가 됐고요. 자, 일단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 본 겁니다. 자, 컬러레이 갭이 좀 떠서 마감이 되려고 합니다. 요거는 바로 좀 매도를 할게요. 시간의 종가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컬러레이는 수익권에서 갭이 좀 동시효과에 떠서 마감이 돼갖고 바로 시장가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컬러레이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예, 두 종목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좀 공유가 됐고, 한 종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파워로직스는 어제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좀 박스권,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실으면서 좀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앞에 매물대들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얘가 이제 갭이 한 9%가 조금 넘게 발생을 했어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이 시가갭을 띄운 이후에 이렇게 이제 거래를 강하게 터뜨렸죠. 그리고 살짝 시가를 이탈한 이후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하고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데서 만약에 들어갔다라면 짧게 절반 정도라도 수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라도. 근데 제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자, 이 자리에서 거꾸로 시가를 이탈을 하면서 저가까지 이탈을 하는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가를 이탈을 할 때 이렇게 쭉 지지를 하던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가를 이탈하는 순간에 제가 절반 물량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저점인 이런 자리를 이탈을 빠르게 하는 걸 보고 저점까지 이탈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저점 이탈을 할 때 나머지 물량을 손절을 하고 손실로 좀 마감이 됐죠. 제가 여기 이제 손절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주고 다시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이 이탈된 저점이 저항이 되고 역전자로 빠지는 전형적인 이제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죠.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지지선이 있을 때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상승 N자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될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 저항을 받고 다시 역N자로 빠지는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오는 모양이 나오죠. 자, 결국에는 저점을 이탈시킨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한가 종가를 훼손을 하진 않았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계속 다중바닥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 나오고 종가상 또 살짝 이 종가 관리는 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종목은 뭐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좋은 강한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봉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좀 더 터지면서 특징적으로는 살짝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였지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로직스는 손실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컬러레이라는 종목을 투매 매매로 장 막판에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투매 매매를 할 만한 좋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한 이유는 딱히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줄여서 투매 매매에 좀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의 모양은 전혀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양은 아니었죠. 단기적으로는 요런 자리 돌파를 하는 돌파봉이 만들어졌지만 거래 대금 또한 강력하게 터지는 뭐 그런 막강한 거래 대금은 아니고요. 이 종목상으로만 봤을 때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지긴 했지만 대략 1000억도 터지지 않는 7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적은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투매 매매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줬다가 이런 고점 라인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 대응을 했다면 수익이 또 잘 났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이렇게 이제 투매 떨어지는 과정에서 돌파된 전고점 라인은 또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더 이탈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래쪽에서 좀 잡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살짝 반등 시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동시호가에 갭을 띄우고서 위쪽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래쪽에서 잡고 동시호가 때 위쪽에다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동시호가 끝나는 무렵에 종가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레인은 한 2.5%그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고요. 그저께죠.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가 어제 상승을 크게 주고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장 막판에 급락이 떨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어제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풀리고 이렇게 장 막판에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가 무렵에 분할로 좀 매수를 해서 굉장히 좀 싼 가격에 매수가 됐는데 이렇게 얘가 또 동시호가 때 갭 하락으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로 좀 마감이 된 상태로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 오늘 갭이 좀 빠르게 뜨고 갭이 한 3%가 넘게 떴어요. 그리고 상승이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수익 구간에서 대략 뭐 한 3.5%그 정도 구간에서 수익을 좀 내고 마감을 했는데 뭐 그냥 다이렉트로 위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거의 10%가 넘게 상승이 나오는 강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짧게 수익을 낼 목적으로 투매 구간에서 좀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고 일찍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도 조금 장중에 많이 흔들었죠. 이렇게 상승을 크게 줬다가 뺐다가 또 상승했다가 뺐다가 자, 신규 상장 종목이라 뭐 특별한 지지 저항 라인을 찾기는 어렵고요. 그냥 캔들의 모양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매매가 좀 이루어졌던 것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플 바이오 매매도 좀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좀 매매를 마쳤고요. 자,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매매 마무리가 됐어요. 피플 바이오하고 파워로직스는 손절이 됐고요. 그리고 컬러레인은 투매 매매로 좀 매매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좀 매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보이진 않았지만, 자,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파동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툼에 떨어졌을 때 3월 달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 2,000원대에서 지금 가격이 10,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4, 5배가 상승한 구간이라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이 종목으로 봤을 때 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고 3차 파동 구간이긴 하지만 상한가에 들어가고 거래대금도 1,800억이 넘게 터지는 양호한 거래대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뽑아봤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전에 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나름 매물대를 좀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후장에 살짝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상한가를 잘 굳히고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백신 이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좀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걸로 인해서 이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극좋은 백신 보관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신바이오라는 종목도 비슷한 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죠. 자, 그 종목도 살짝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한과학이 훨씬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3차 파동 구간이라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 총리인 정세균 총리 관련한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시장에 차출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얘도 거래대금이 한 1,400억 정도가 터졌고요. 또 앞에 이런 큰 매물대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굉장히 양호한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N자형 파동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고 지지하고 자,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하고 또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굉장히 양호한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만들어졌고요. 자, 일봉상의 차트 모양은 앞에 좀 큰 매물대가 있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일정한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움직임을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KPS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가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여기서 상한가에 들어갈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음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가격상으로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띄었고,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상한가에 굳혔습니다. 얘는 또 재료가 이 백신 관련한 재료가 있죠. 화이자 백신 기대감에 이 항생체 중간체 독점 공급 부각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 재료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앞에 꼬리 매물대를 또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 더 터지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고, 이 앞에 매물대들까지 완전히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상한가 두 방이 좀 넘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또 진입이 되는 거고, 내일 또 한 차례 갭상승이 뜬다면 너무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비중을 줄여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일 움직임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특별한 특징주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사실 보이지 않았고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이 지지부진하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장 반등에 비해서는 굉장히 매매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이렇게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61선을 회복한 이후 오늘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하락장에서의 이 전강 후약의 패턴에서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봉상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윗구간에서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61선을 이탈을 했지만 이내 다시 위쪽 구간의 박스 구간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의 이 박스 구간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아닌 이 아래쪽에서의 횡보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훨씬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과 21선도 크게 이탈이 나왔죠. 다만 이런 캔들상의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어제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하락 패턴에서 이렇게 이제 전약 후강의 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분봉상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을 아직 회복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덜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 대응은 아직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실적이 좋은 산업 섹터에서 이 증권주와 금융주 중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싸고 이 배당 매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고 또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시장 방어를 했던 산업 섹터가 바로 그 증권주와 금융주에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의 하락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산업 섹터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시고 또 그 종목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어제 이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부분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낙관적인 이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분위기와 그런 뉘앙스들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강하게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근데 이제 장 막판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시장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장 막판에 굉장히 이 상승분을 갖다가 많이 반납을 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던 시장이 0.3%에 0.4% 정도의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타결적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한 차례 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우리 시장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코스닥 시장도 61선 위로 좀 안착을 하는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유럽에서의 팬데믹 2차 확산이 거의 뭐 확 실시되고 있고요. 아일랜드가 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또 시장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미국 또한 팬데믹 2차 확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미 대선에 가리워져서 그 부분이 조금은 덜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 나중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구간도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이 혼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시장의 모습도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의 적극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서 종목의 수를 늘린다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